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가 성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확보하고 얼마나 투자하느냐일 것입니다. 한국도 이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재를 잡아두기 위한 자본력에 있어 미국과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이들은 한국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심 산업이었던 LED 사업을 중국이 자본력으로 빼앗아간 사례는 이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 우러 전쟁 등을 겪으며 노동자들은 높은 연봉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능력에 따른 높은 연봉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인재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베이징 싱크탱크 중국 세계화 센터에서 발표한 글로벌 인재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인재풀, 과학연구원 규모, 연구개발 분야 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세계 각국의 인재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이며 중국은 8위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중국이 인재의 효율성과 질 측면에서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우선 원래대로라면 유학을 가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할 인재들이 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해 국내에 발이 묶이며 경력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4년 최소 6년이란 시간이 필요한데 이들은 아무리 빨라도 한국 나이로 26살에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평균 결혼 연령이 28세인 걸 감안했을 때 1년의 공백은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시진핑의 모교인 칭화대 졸업생 70%가 공무원, 국유기업 등 이른바 찰밥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여태껏 보여왔던 중국의 고속 성장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초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칭화대 졸업생 중 취업자 수는 3,669명이며 이 중 69.9%가 당 정부기관 및 국유기업 등에 취업한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력의 학력과 과학연구원의 비중에 기반한 인재의 질적 측면에서 싱가포르이 1위, 한국이 2위, 중국은 36위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정부기관이나 국유기업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며 중국의 이공계 인재들이 아무리 고학력으로 발전에 힘을 써도 자신이 안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시 문화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이 아무리 엄청난 발견을 하고 능력을 증명해도 고위 관계자와의 연줄이 없다면 단독으로 내 능력이 빛을 발하기는 힘들겠죠. 각 나라 인재들의 1인당 특허수, 기술 제조 비중에 기반한 인재 효율성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이 1위, 한국이 4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말레이시아 아래인 26위를 기록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은 여전히 인재가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장벽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종합해봤을 때 현재의 중국은 대학에서 제 아무리 고도의 학력을 가졌더라도 정책, 관시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비싼 연봉을 제시하며 끌어모은 인재들이 전부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중국 닝보에서 열린 중국 글로벌 기업 포럼에서도 인재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포럼에 참가한 중국 세계화 센터 소장 왕희야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中国现在也有这个问题，就是说，按照这个国际，比如说人才的这个研究来讲，可能一般就是说出去的这个回归率达到50%，就一般是不错的，你不指望这个是全部的人都能回来，或者是流失的人，就是说，你比如说我们在海外有6、7千万的华人华侨，就是可能是我们在海外的人才的也是一个储备，说就是现在我们流出去这批人，怎么样更好的把他们在海外用起来。 比如在我们的研发中心能不能建到海外？我们更多的企业到海外开展业务，把这批人用起来，我觉得是一个办法，减少这个人才的外。 라며 해외 국유기업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한국의 인재를 빼내기 위해 최소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내걸고 한국 채용 사이트에 경력자 구인 공고를 올리는 등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另外一个方面就是说，我们可能也要学加拿大，就是说，我们每向发达国家流失一个人才，我们也向其他国家吸引更多的人才来补充。比如现在有很多新兴人，比如印度有很多的软件人才，对吧？比如说韩国有很多的这个技能人才，日本有很多退休的工程师，可以把这全世界人才吸引到中国来，来弥补我们的人才流失。 라며 중국 기업이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엔 앞서 설명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수입과 안전성, 그리고 관시로 결정되는 승진 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WTO 수석 협상가인 롱용투는 중국의 관시 문화가 인재 유출의 주된 원인이라며 우려를 표하는데요. 我现在比较忧虑的就是我们的国有企业在走出去的时候，怎么样使用海外人才的问题。一个就是在整个招聘制度上，我就觉得，只要是我们看中的，确实经过考察，我们觉得是可以用的，我们就要用人不疑，就是要坚决给予他们信任，而且给予他们担任非常重的责任的这样一个充分的信任度。这一条的话，我就觉得对我们国有企业走出去以后，人才特别是高端人才的使用，具有决定性的意义。我们的国有一些大企业在过去几年当中也在国外，在海外招聘一些人才，但是的话，这些人才基本上是做技术工作，不可能进入决策层，更少的担任一把手。所以在这样一种情况之下，我就觉得怎么样来改革我们这个国有企业的这个用人制度，特别是在我们国有企业在海外的一些的企业，怎么样更充分的给予甚至包括外国人担任我们的企业的高层，给予充分的信任，我觉得这是非常重要的一环。 롱용투의 이러한 답변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인재의 질적 측면 순위 그래프에서 중국이 38개국 중 26위를 차지한 것과도 연결이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높은 연봉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인재들이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연봉을 받아 만족한다면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에서 굳이 탈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더라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해야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프로젝트에서 내 이름이 빠지게 된다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재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동양의 스위스라고 불리며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자석처럼 모여들고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통계 자료에서도 질적, 효율적 측면에서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를 둘 다 쓰고 있어 영어를 몰라도 중국어만으로도 관광이 가능할 정도이기에 중국인 인재들이 대거 모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자들도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되자마자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으며 매년 11월 11일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인 상스이에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파격적인 할인을 하고 당일 매출을 공개하는 것이 연례 행사였는데 마이너스 경제에 들어서서인지 올해는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를 영리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중립적인 지리적 위치와 1달러만 있으면 외국인도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제도, 소득 대비 최대 22%라는 적정한 세금은 전 세계 부자들과 인재들이 모이고 있죠. 현재 중국만큼 인재 유출이 심한 나라로 인도가 있습니다. 칭화대에서 열린 유학생 포럼에서 인도의 한 유학생은 전 세계은행 총재이자 한국계 미국인 김용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I've noticed that most of our top graduates from India choose to go and work abroad, for example, in the US or Europe. So my question to you is that how do you think a developing country like India can tackle such a problem of a brain drain? There's no simple answer to your question, but let me just give you the story of Korea. So my family left Korea in 1964. I was born in 59, and so I left when I was 5 years old. Korea i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re was a brain drain at that time as well, including my parents, right? But then what happened was that as Korea developed, people started going back. And now there's much less of a brain drain. It will change, and I'm very optimistic about the growth of India. 인도의 경우도 뿌리 깊은 신분제와 자기 능력을 뒷받침해줄 직장이 없어 동양의 MIT라 불리는 인도 공과대학의 53대 1의 입학 경쟁률을 뚫고 졸업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이분의 말처럼 우리가 성숙해짐에 따라 인재들은 알아서 모였고 발전 속도도 마찬가지로 빨라졌습니다. 한국도 과거의 기업 문화에 진절머리가 난 이들이 대거 해외로 떠난 적이 있죠. 조직 문화에 있어선 아직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듯 문제점을 빠르게 인지하고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